여러분, 최근에 동네 골목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단지 앞에 색색의 냉동고들이 줄지어 있는 가게들이 생겼죠. 불도 훤히 켜져 있고 직원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집어들고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는 곳이요. 처음엔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불이 꺼져 있거나 셔터가 내려져 있거나 안에 재고가 반쯤 빈 냉동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 보셨나요? 불과 2022년 무렵만 해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창업시장의 스타였어요. 인건비 없이 혼자 돌아가고 초기 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죠. 퇴사 준비 중인 직장인들, 부업 원하는 주부들, 노후 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줄줄이 문의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무인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폐점률이 2024년 기준 13.7%에 달했어요. 2021년엔 5.4%였는데 불과 3년 사이에 8.3%포인트나 치솟은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전국 무인 매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직도 무인 아이스크림이에요. 전체 무인 점포의 약 31.8%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망해도 아직도 제일 많은 업종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이시거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좀 더 버티면 경쟁이 줄어들겠지. 겨울만 넘기면 여름에 다시 회복되겠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이건 단순한 계절 불황이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설계부터 무너지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무인 아이스크림 몰락의 4가지 진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진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창업 신화의 실체를 들여다볼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키오스크가 계산하고 냉동고가 상품을 보관하고 사람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없는 거죠. 이게 매력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한 게 창업자 본인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대기업 명예퇴직자들과 실직자들이 대거 자영업 시장에 몰렸어요. 당시 편의점, 치킨집, 커피 전문점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본사들은 이 수요를 놓치지 않았죠.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비로 수익을 올리면서 가맹점주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였어요. 그 패턴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한 프랜차이즈 설명회에서는 월세, 전기세 다 빼고도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남는다고 홍보하는 곳이 있었어요. 연 매출 2억 원 사례도 소개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개인 창업 기준으로 초기 투자비가 2,200만 원에서 3천만 원, 프랜차이즈라면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고정비는 임대료, 전기세, 키오스크 유지비, 카드 수수료 다 합치면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실제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폐업한 한 매장의 사례를 보면 초기 투자금 4,20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시설에 쏟아붓고 마케팅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매달 고정비 130만 원이 나가는데 월 매출은 2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해요. 수익이 거의 없는 구조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창업 설명회 자료에서 제시하는 수익이 최상위 사례인지 평균 사례인지를요. 만약 연 매출 2억 원, 사례 한 건만 강조하고 있다면 그건 경고등이에요. 두 번째 진실. 반경 500m 안에 5개. 자기 잠식의 함정이에요. 자기 잠식이란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같은 회사나 같은 업종끼리 서로 손님을 빼앗아 먹는 현상이에요. 한 동네에 같은 개념의 가게가 너무 많아지면 파이를 나눠 먹다가 다 같이 굶게 되는 거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아시죠?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매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매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한 상권에 편의점이 밀집되면서 같은 체인끼리도 손님을 빼앗는 현상이 생겼고, 점포 수는 늘어나는데 개별 점포 매출은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났죠. 한국 무인 아이스크림 시장이 지금 그 패턴을 걷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창업 칼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상권의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최소 4개 이상이고, 편의점과 마트까지 포함하면 아이스크림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한 소비자는 집 근처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즐비한데 편의점에서도 상시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 굳이 전문점을 찾지 않게 된다고 말했어요. 같은 상품을 공통으로 파니까 가격 경쟁밖에 할 게 없고, 할인 경쟁을 하면 마진이 깎이고 결국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하기 전에 꼭 직접 발품을 팔아보세요. 내가 열려는 가게 반경 500m 안에 같은 개념의 가게가 몇 개인지, 그리고 편의점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만약 경쟁 점포가 이미 3개 이상이라면 그 상권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세 번째 진실, 무인이라서 편하다는 착각이에요. 무인 매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인건비 제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자들이 말하는 현실은 달라요. 무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절도 범죄예요. 관리자가 없다 보니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요 고객인 만큼 관리 상태도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주일에 평균 절도가 4건씩 발생하는 매장도 있고, 명절이나 연휴에는 장기간 관리가 어려워져서 피해가 더 커지기도 해요. 전기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냉동고 4대를 24시간 돌리면 한 달 전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 폐업한 한 지방 소도시 매장 사례를 보면 여름 성수기엔 하루 15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왔는데 9월부터 기온이 내려가자 매출이 급감했고 11월엔 1일 매출이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전기세와 임대료는 그대로였죠. 그래서 운영 10개월 만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그 점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 자체가 계절성이 강한데 창업할 때 이 비수기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여름 매출을 연평균으로 착각해서 창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업 검토할 때 꼭 24시간 365일 계산해보세요. 특히 10월부터 2월까지 비수기 5달 동안의 수익과 고정비를 먼저 따져보세요. 그 숫자가 플러스라면 진행해도 되고 마이너스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네 번째 진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출구 함정이에요.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는 무서운 게 창업 시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해요. 냉동고 철거비, 원상복구비, 키오스크 반납 혹은 처리 비용도 들죠. 원리금을 받고 팔 수 있다면 다행인데 상권이 이미 포화 상태이거나 매출이 바닥이면 권리금은 없어지고 오히려 돈을 더 써야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프랜차이즈 중고 매물 사이트를 보면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소형 매장조차도 운영 불가, 수익 미달, 지속 손실 사유로 문을 닫은 사례가 줄을 이어요. 특히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폐업한 매장들을 보면 초기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아요. 월세가 50만 원이더라도 원상복구, 맨동고 처리, 재고 처분까지 생각하면 수백만 원이 더 들 수 있거든요. 들어올 때 2천만 원 썼다면 나갈 때도 수백만 원이 또 나가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 창업 전에 반드시 폐업 시나리오도 계산해 두세요.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고 나올 수 있는지, 그 금액이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를 미리 알아야 진짜 창업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 방향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창업 전 상권 분석에 최소 한 달을 쓰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발품을 판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이 유행이라고 달려들 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숫자로 검증한 사람들이 남았어요.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2곳 운영하면서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점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초등학교 정문 앞, 대반지 아파트 단지 내, 학원가 밀집 골목처럼 특정 수요층이 확실하게 모이는 자리를 고른 거예요. 막연하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살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창업하기 전에 원하는 자리에 하루 이틀 직접 나가서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평일과 주말, 여름과 겨울 시즌을 다 따져봐야 해요.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차별화 없으면 가격 경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같은 제조사 상품을 파는 구조에서 매 가게가 옆 가게보다 잘 되려면 뭔가 달라야 해요. 세 개 과자를 함께 팔거나 특정 캐릭터 테마로 꾸미거나 지역 맘카페 마케팅을 꾸준히 하는 식으로 단골층을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냉동고 놓고 키오스크 달면 된다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실제로 살아남은 매장들은 오픈 초기 이벤트를 하고 리뷰를 모으고 동네 커뮤니티에 꾸준히 홍보하는 소위 능동적 무인 운영을 했어요. 무인이라는 게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 없이도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계속 손봐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출구 전략을 미리 설계하라는 거예요. 창업할 때 폐업 계획을 세우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수익을 내는 창업자들은 처음부터 언제, 어떤 조건이 되면 가게를 팔고 나갈 것인지를 정해둔다고 해요. 실제로 잘 되는 매장을 권리금 받고 양도한 사례들이 있어요. 초기 투자금 2,200만 원을 15개월 만에 회수하고 거기에 권리금 플러스 알파를 받아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몇 개월 안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권리금이 붙을 만큼 매출이 나오는지를 기준선으로 잡고 운영해야 해요. 막연하게 버티는 창업이 아니라 숫자로 운영하는 창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전부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잘 되는 매장은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은 경쟁도 치열하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폐점률이 10.7%라는 숫자는 가맹점포 10개 중 하나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 시장을 보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행에 올라타기 전에 먼저 현장을 확인했고 숫자를 직접 계산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일찍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설명회 한번 듣고 연 매출 2억 원, 사례 한 건 보고 우리 동네도 되겠지 생각하며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아무도 불편한 진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창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창업이냐, 아니면 설마 하며 뛰어드는 창업이냐의 차이예요.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세요. 창업 설명회 가기 전에 먼저 그 브랜드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직접 검색해보세요. 폐점률, 평균 매출, 점포수 변화를 확인하는데 30분이면 돼요. 그 30분이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